Game over. 지금 펜을 들고 써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저랑 멀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저의 어떤 감수성을 만든 이런 아주 중요한 책들. 근데 이게 좀처럼 쉬운 책들은 아니죠. 나름 꽤 어려운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게 제 기억에는 군대였습니다. 예, 도스토옙스키, 뭐 니체. 요즘 여러분들은 이런 책들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읽은 데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좀 약간 마음으로 상당히 조금 기댔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한테 사실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약간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이런 책을 읽는데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에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런 책을 읽은 걸 가지고 유창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으면은 이제 써야죠. 예,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글을 쓰는 학과에 들어왔고, 글을 쓰는 게 하나의 뭔가 저의 그 즐거움이었고, 읽는 것만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이런 일들을 병행을 했습니다.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어떤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새벽에 이제 그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그냥 조금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때도 그 취침등 아래서 책을 읽고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제대를 하고서 복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복학을 하고서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신춘문예나 이런 데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작가들 그 고백 들어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작가들도 뭐 한 20번 떨어진 작가분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학 등단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등단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꿈을 계속 한번 이어가자. 그래서 제가 좀 택한 직업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 아시나요? 텔레비전 광고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고를 굉장히 쉽게 보고 다른 채널을 돌리죠. 예. 근데 제 오늘 강연 들으시면 이제 약간 광고 보실 때 저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광고 카피를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예. 제가 좀 출구를 찾은 게 여행이었어요. 예, 여행. 저는 틈만 나면 무조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회사 나와서 일해야 할 일이 없다. 어디든 갔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 여행이 바로 제가 온몸으로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되도록 사람 많이 안 가는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설가는 아직 못했지만 여행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 시는 시로 세상에 얘기를 하고 소설가는 소설로 세상에 얘기를 하고 나는 뭘로 얘기를 할까? 여행이 가장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뭔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한 땀 한 땀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이제 이루려고 할 때 상당히 성급하고 막 이런데 사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한 2년, 3년에 걸쳐서 썼고 제가 책들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게 사진 찍기였어요. 사진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저한테 글 쓰는 힘이 됩니다. 그게 제가 글로 다 묘사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를 사진이 보충을 해주고, 예. 사진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거를 글로 제가 이제 그 하면서 하나의 그 글의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이 볼만하다 그러면서 약간 책들을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도 언어로 본다면은 우리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글뿐이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제가 그 병영에서 막 그 책들을 읽고 문학을 꿈꾸고 이러던 때랑 지금 한 30여 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가가 되기에 더 어려워진 환경도 있고 반면에 더 괜찮아진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진 환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드 뉴스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는 뭐 사실 요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등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어떤 신문사에서 작년에 응모한 수가 1,500명, 한 신문사에 굉장히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절망스러운 게 등단을 해도 작가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제 예전보다 덜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면은 작가가 또 설상 되었다 해도 우리 시대는 뭐냐면은 오래 롱런하는 작가가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9세기 사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작가입니다. 톨스토이 저분은 1850년경쯤에 등단을 하셔서 19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정상의 작가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 도스토옙스키 이분도 톨스토이처럼 오래 사시진 못하셨지만 40년 동안 40년 세계 정상의 작가셨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사회의 변화가 지금 너무나 빠릅니다. 이제 그 19세기에 한 100년 동안의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 20, 30년 사이에 일어나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 천천히 변하는 사회에서는 문학이라는 게 10년 전 소설을 읽어도 지금 맞는 겁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 자체가 완만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롱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고대 동굴벽화 시대에는 그림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직 없을 때 문자가 처음 생긴 게 가축수 세워놓고 이런 것 때문에 문자가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제 문자라는 게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문자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요즘 시대는 다시 그림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림의 시대로 가고 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아주 연필 쓰는 것보다 더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시대가 되고 또 동영상 이런 시대가 되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자라나는 꼬마들 이런 꼬마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이미지를 더 능수능란하게 해독하고 다룰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점점 갈 겁니다. 글자로 하는 문학의 시대에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소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소설이란 거는 기껏 400년 그 정도밖에 안 된 매체입니다. 소설은.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매체예요. 소설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인간한테는 무슨 본능이 있냐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은 인간한테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을 동굴벽화로 그리고 구전가요 이런 것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면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상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소설의 시대가 300~400년 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화가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글쓰기 이 배드 뉴스라고 하는데 배드 뉴스가 이런 겁니다. 글쓰기 점점 어려워져요. 이 도덕관념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카프카라는 분이고 이제 러시아 작가 고골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는 법정 스님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어요? 돌아가실 때 내 작품 다 불태워라. 네, 내 작품을 다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잘 나가는 소설을 썼는데 왜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법정 스님은 말빚이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말을 쓴 게 다 나의 빚이 된다는 거죠. 글 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천일야화죠. 천하고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난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여왕을 삼으면 그냥 하룻밤 지나면 죽이죠. 그런데 이제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왕비가 들어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려줘요. 그때 왕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래 이제 세헤라자데가 꾀를 피워서 내일 이야기는 더 재밌을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날 됐더니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의 이야기 그게 엮어진 게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입니다. 자, 우리는 작가는 어제보다 더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예. 추사 김정희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평생 먹을 갈고 벼루를 갈아서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다. 그리고 붓을 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글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슴 속에 5,000권의 문자가 있어야 비로소 뭔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작가가 된다는 건 이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굿뉴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큰 성취를 하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글쓰기 교수님이 한번 우리나라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은 한 학기에 적어도 3편의 에세이를 쓴다. 사회에서 리더가 된 졸업생들한테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글쓰기였다. 능력을 하나만 가지고 싶다면 뭘 갖고 싶냐 했더니 글 잘 쓰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쓰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막강한 무기를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녹슬지 않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드라마 이렇게 하면은 배우 누가 나오냐 이런 거보다 김 무슨 작가가 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배우라든가 이런 걸로만 보지 않습니다. 작가를 봅니다. 가장 최근에 뭐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다 본인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시나리오를 못 쓰면은 이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굿뉴스 하나 더. 네, 글쓰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아까 했듯이 독자들이 어려운 걸 못 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설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라고 하는 소설이 죽음의 한윤구라는 이런 소설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옛날에 이렇게 써야 훌륭한 소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굉장히 소설가들이 존경하는 소설가였습니다. 이문구 작가도. 우리 동네 80년대 초에 나온 소설인데 보세요. 눈으로 봐도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는 이런 소설 써서 출판사 가져가면 안 내줘요. 독자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 서술어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 맞추시는 연습하시고 문장 짧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소설 요즘 잘 쓰시는 그 작가분이시죠. 단문이에요, 다. 하지만 이거 쉽지 않다. 보통 잔놈이 문제다. 큰 놈을 잡으려면 뭐 해야 한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온다. 글을 잘 쓰신다는 소설가가 쓰신 문장입니다. 쉬운 문장만 여러분들이 잘 구사하셔도 훌륭한 작가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쉬운 문장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글쓰기 할 때 2가지 관점을 해요. 무엇을 쓸 것인가, what to say가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까.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자꾸 드는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슴에 뭐가 쓸 얘기가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광고를 할 때도 광고를 하려는 제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쓸 얘기는 저절로 나온다. 내 안에 무엇을 쓸 것인가, 지식, 정보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또 글쓰기로 굉장히 했던 책에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다. 무엇을 쓰느냐에 대한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글쓰기에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명문장을 쓸까? 이런 글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글 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문장의 고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드는 생각은 how to say보다 what to say가 참 중요한. 그 what to say가 우리가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지 간에 그 안에 충분히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좋은 인풋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오늘 주제 문학은 결국 온몸으로 내 몸을 다 던져서 할 때 좋은 인풋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써요. 쓰지는 않고 머리로 쓸 것만 생각합니다. 수영을 배우려 하면서 물에 안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야 해요. 물에 들어가서 물의 저항력을 느끼고 물의 어떤 저기하고 내 몸에 어떻게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펜을 들고 써봐야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하고 똑같이 안 써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책하고 같이 요즘에 이런 컨셉 책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책은 좀 먼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여행을 같이 여기에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몸으로 하다 보면은 겪어보다 보면은 남들과 다른 디퍼런트한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다닌 여행들만 제가 쓴 책이에요. 저는 동해안에 대설주의보 떨어졌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사진 찍어야 하는데 가서 저 눈을 대설주의보를 맞아야 하는데 남들과 다른 길로 가야 해요. 그리고 내 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바이칼 시베리아인데요. 밤중에 영하 38도를 봤어요. 이런 걸로 이제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 얼음 속에 있으면은 굉장히 춥죠. 너무 차가워서 너무 뜨거워요. 그 느낌 아시나요? 너무 밑에가 차가워서 너무 뜨거운 느낌.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이에요.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빈센트 반 고흐 묘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작가들, 화가들, 사상가들 이런 묘지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약용, 추사 김정희, 뭐 윤동주 시인 이런 묘지들도 다녔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노모인데 75세 노모랑 히말라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나푸르나가 아니라 엄마푸르나라고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것도 몸이죠. 머리도. 보는 것도.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이 신춘문예 이런 데에 문학상 심사를 많이 하는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신춘문예나 문학상에 많은 작가들이 대부분 골방 안에서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몸으로 제 몸이 부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은 그래서 글쓰기는 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하여간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그동안 사진을 찍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자꾸 예전에는 DSLR 카메라로 굉장히 막 일출을 찍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비로 이런 것들을 저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장 정직한 사진, 꾸미지 않은 사진, 그리고 이제 일상을 담은.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사진 수업할 때 휴대폰 사진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휴대폰이 뭐 기존의 카메라 성능을 계속 앞질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아까 어머니랑 산을 같이 가면서 그냥 어떤 꾸밈도 없이 찍은 이런 사진들, 점점 그런 사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글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미사여구 이런 거 많은 것보다 이제는 정확한 이런 거랄까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런 거에서 그냥 담백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현란한 이런 것보다는 점점 좀 소박하고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행 작가로서 이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어떻게 포착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가볍고 하찮은 것도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무게를 갖는다는 거죠. 골방에서 나오는 묘지 여행을 하겠다, 겨울 여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여행을 하면서 얻어진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떠한 내가 이 세상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것들도 여행이란 게 사실 얼마나 멀리 가야 여행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게 뭐 가볍고 덧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씀드렸죠. 예. 하다 보면은 길이 생깁니다. 예. 일로 가면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겠다. 요즘 여행 문화가 이상해요. 텔레비전에서 알려준 데 가서 텔레비전에서 먹는 거 먹고 텔레비전에서 거기서 찍은 사진 찍어야 여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나만의 여행이 아니죠. 예.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 그런 루트가 이제 생겨야 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매일 써야 합니다. 매일 쓰고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보이실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편이 글을 써서 남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생활. 글쓰기만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은 괜찮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